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대은행 가계대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계부채 잡히려나요? 자, 디레버리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버리지 투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디레버리징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뭘로 거쳤던 거예요? 정책 대출로. 그래서 2023년 늘어난 주담대에서 3분의 2가 정책 대출이었다. 올해 1, 2월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근데 11개월 만에 가계부채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 새 2.2조가 떨어졌는데 주담대도 11개월 만에 감소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주담대 빼고 다 줄었다. 모든 대출이. 근데 얘네 다 이기고 주담대가 늘어나서 1, 2월에 대출이 늘어났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주담대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주담대 왜 줄어들었을까요? 2월 26일에 무엇이 시행되었다?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었다. 근데 문제는 요때 시행된 거는 약화다. 25%만 시행하면 물론 1금융권 주담대에만 시행이 된 거다. 근데 7월부터는 50% 시행이 되고 2금융권 주담대까지도 번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시행이 되고 전 대출에 대해서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얘만 시행했는데도 주담대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신고가니 발표하면서 난리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자 압구정 현대 115억 신고가 직거래죠. 자 언론에 말하는 차이점을 보면요. 아무리 직거래라도 얘는 집값 띄우기로 보기는 어렵고 매물 특성상 적정 가격으로 보인다. 지금 3월에 직거래만 2건 떴는데 근데 최근에 직거래가 하나 더 떴습니다. 이번에 하락거래로. 자 17억 넘던 잠실 아파트가 어쩌다 하면서 떨어진 건 수상한 거래다. 신천동 파크리오가 전용 5구가 10억 6천만 원에 선박김했다. 근데 직전 거래가가 17억 5천인데 갑자기 10억 6천 되면서 6억 9천 떨어졌어요. 6억 9천 떨어진 것도 역시 직거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상거래예요. 이것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5억짜리도 6억 9천짜리도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증여성 특수거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라간 것은 정상거래이고 떨어진 것은 특수거래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걸 시합으로 따지면 편파 판정이라고 하죠. 편파 판정을 계속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건데 지금 뜨는 거래들이 대부분 2월 거래들이 많고 그러니까 3월에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현금이 있느냐 대출을 끼느냐 결국엔 현금과 대출 흐름에 따라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대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대출 흐름 따라서 보통 많이 까입니다. 자 주담대와 서울 집값의 관계 했을 때 빨간색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고 파란색이 주담대 변동률입니다. 근데 주담대 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주담대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하락으로 빠지다가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상승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빠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버티다가 쭉 빠졌죠.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가고 빠질 때 다시 쭉 빠졌다. 심지어 이때 조금만 빠져도 쭉 빠졌다. 즉 대출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절대적이다. 잘 생각해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은 22년 10월 고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23년 10월 기점으로 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때 집값 올랐어요?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1월 31일에 특례 시행되고 2월에 갈아탈 사람 다 갈아타고 3월부터 영향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오히려 금리는 5월부터 올랐는데 집값 계속 올라갔죠. 언제부터 빠져요? 10월부터. 왜 10월부터 빠져요? 9월에 특례 일반형권 내고 50년 주담대 종료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10월 이후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침체되다가 올해 1월 29일에 신생아 특례가 시행이 되고 그러면 그 뒤에 대출을 대환 대출을 받는다든가 새롭게 받는 사람들 이게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에 시행이 됐는데 요거 시행되기 전에 받는 사람들, 요게 몰렸던 시기가 언제다? 올해 2월이다. 근데 이 2월의 지표가 언제 나온다? 3월에. 신고일이 30일이니까. 그래서 주담대가 늘어났을 때도 집값이 빠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담대가 빠지기 시작했다. 주담대 증감률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집값은 전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고 요거를 갭 투기를 해가지고 또 매입을 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요게 주담대까지도 받죠? 대출이 몇 개가 껴있어요? 다 이거 대출 유동성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은행권에서 1, 2% 상승을 맞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 은행채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진다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주담대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이고 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DSR로 한도는 줄어들고 있고, 은행권 자체에서도 가상금리 붙이면서 한도를 더 줄이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1금융이 안 좋으면 2금융으로 가면 되지 않냐. 2금융권은 스트레스 DSR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지금 신규 대출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 보면은 어때요? 기업대출, 가계대출 각각 18%, 5%씩 줄이고 있고, NPL, 이거 뭐예요? 부실채권이죠. 부실채권, 정리 등 리스크 해소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2금융권을 통한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 조달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지금 스트레스 DSR 피해가려면 2금융권으로 가야 돼요. 그것도 하반기 되면 가지도 못해요. 근데 2금융권은 돈이 없다. 왜?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대출을 많이 내주면서 자금을 조달하면 조달할수록 손해보는 역마진 구조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대출 부실이 많아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년 대비로 95% 정도 줄었다고 하죠. 여전사, 증권사야 뭐 주식 호황이라도 받겠지만 상호금융 이런 데 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막히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내 돈을 모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돈을 모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이 돼서 이번에 역대급 폭등이 나왔던 거죠. 여기에 역대급 저금리까지도 나왔고. 근데 미국처럼 바젤3를 일찍 도입한 것도 아니고 DSR도 미국보다 10년 거의 7, 8년 늦게 도입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가장 큰 신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디레버리징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다? 코로나 안 터졌으면은 2019년부터 이제 디레버리징 나올 상황이었다. 2019년 대득게 바운스 나고 20년부터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역대급 저금리가 나오면서 우회되는 전세자금 대출로 자금이 엄청나게 흘러들어가서 그랬던 거지. 근데 지금 그 자금이 버티고 있는 것들 전세 보증보험 때문이죠. 근데 전세 보증보험도 끝나요? 허그가 손실이 얼마나 났는데 얼마나 국세 퍼부어서 언제까지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남는 것은 결국에는 디레버리징밖에 없어요. 가계 부채가 축소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붕괴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아까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한번 쭉 뺐으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다. 또는 유럽같이 쭉 한번 뺐으니까 다시 거품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코로나 때. 근데 저기는 2000년대에 무너졌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90년대에 무너졌는데 정리가 안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GDP 대비로 천천히 떨어뜨린다는 그 계획 자체가 경제를 장기간 좀먹게 하는 길이다. 일본 이때 좀 살아나려고 했어요. 좀 그래도 디레버리징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경제가 좀 살아날 만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처맞고 다시 가라앉아가지고 결국엔 아베노믹스 쓰고 그래도 잘 안 살아나다가 코로나 때 빚이 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일본 경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정리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현재 집값이 올라간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아무리 이빨린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 살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산 사람이나 새로 사는 사람이나 어느 쪽이 여력이 더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 샀겠죠.
그러니까 더 여력 없는 사람들이 더 여력 있는 사람들 거에 사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대출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집값 승계의 본격적인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